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현재 파이투데이 6월 28일을 앞두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AI 관련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나올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파이코어 팀은 파이의 메인 화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AI는 파이 네트워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웹파이 공동 창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2025 컨센서스에서 제너러티브 AI 패널에 참여했을까요? 그 해답은 파이투데이에서 공개됩니다. 이처럼 코어팀은 AI 관련해서 직접적인 힌트를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제 채널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코어팀과 AI의 기존 연결고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코어팀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AI 기술 및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파이코어팀이 언급한 이 짧은 문장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025 컨센서스에 참여한 AI 패널들의 기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의 니콜라스가 직접 참석을 했었다라고도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니콜라스가 참석을 해서 함께 AI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총 3명의 다른 패널들도 백그라운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디 AI 창립자이고요. 데이비드 필즈라는 인물이 당시 니콜라스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 AI는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고정밀에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니콜라스는 파이테스트넷에서 운영되는 20만 개 이상의 분산 컴퓨팅 파워를 미래에 AI를 학습시키거나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잠재력으로 언급을 해왔었는데요. 이 레디 AI가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니즈가 서로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패널을 살펴보면요. 카이트 AI 부사장 함께 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0년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AI와 블록체인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Near AI의 CTO인 에릭 와이어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에릭 와이어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요. 이 인물도 10년 이상 암호화폐 업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최초의 공식 규제 암호화폐인 거래소인 제미나이의 첫 번째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초기 이더리움 통합 작업을 주도하는 등 AI와 블록체인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니콜라스가 컨센서스 2025에 출연을 하고 이것이 AI 기업과 협력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해당 협력 업체가 컨센서스 2025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니콜라스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면 이 세 가지 옵션, 레디 AI, 카이트 AI, 그리고 니얼 AI 중 하나가 협력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2025 스케줄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 표를 보면요. 이 니콜라스와 함께한 인사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현재와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기 명단을 보시면요. 마이클 하인리크라는 인물이 기존에 함께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급작스럽게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 마이클 하인리크라는 인물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배경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하인리크는 제로 그라버티 랩스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제로 그라버티는 줄여서 오지 또는 제로지 랩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인물은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같은 스탠포드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에 따르면요. 그는 스탠포드대 스타트X에서도 멘토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스타트X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고로 니콜라스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스타트X에서 CTO로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은 서로 잘 알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원래는 함께 무대를 설 계획이었다가 스케줄이 급작스럽게 변경이 된 것인데요. 이런 연관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을 때 마이클 하인리크가 이끌고 있는 이 제로 그라버티 랩스와의 파트너십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을 보면요. 스탠포드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AI 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스탠포드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립자인 니콜라스와 창대하오 모두 스탠포드 박사 학위를 딴 경우이고 스탠포드대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또 니콜라스는 오랜 기간 스탠포드대 이 스타트X에서 CTO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스탠포드대 협력업체 리스트에도 이렇게 여러 빅테크와 함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스탠포드에서는 스탠포드 AI 랩과 스탠포드의 휴먼 센터드 AI라는 HAI 센터로 두 개의 연구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자체 AI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파이 네트워크와의 협업 가능성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도 생각을 해보자면요. 파이는 2024년 이미 AI 스타트업 기업인 이 카타라와 협업을 맺고 카타라 기반에서 파이 챗봇을 테스트 운영을 진행을
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이 전 코어팀 멤버인 크립토긴과 개발자와의 대화들에서 모두 공개가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카타라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거나 잘 알 수 있는 AI 스타트업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AI 관련 스타트업과 파이가 니즈가 서로 맞다면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점도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가 빅테크 기업과 협업을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큰 기대는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파이 프로젝트와 빅테크 기업의 AI가 어떤 거창한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API 연동형 소프트 파트너십 정도를 맺고 파이 앱에서 해당 AI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식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홈페이지에서 약관을 읽어보면요. 파이는 챗GPT를 KYC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파이 앱의 한 부분에 대해서 Powered by ChatGPT와 같은 표현을 써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스탠포드대를 중심으로 파이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나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등의 AI 기술을 사용하는 옵션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최근에 파이의 메인 화면에 업데이트된 이 그림이 구글의 제미나이 로고와 흡사하다라는 커뮤니티에서의 루머가 나오면서 파이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지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다룬 옵션 중 확률은 가장 낮지만 파이와 빅테크 기업 간의 협업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이 앱에서 AI가 사용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사용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이 될 만한 곳, 그냥 한번 떠올려 보면요, 파이 채팅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이는 글로벌적으로 수백 또는 수천만 명의 이상이 모여있는 대형 커뮤니티 집단이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상당히 많은 질문이 오고 가는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파이 챗방을 보면요, 국가나 언어에 따라서 각 방을 선택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질문이나 답변, 정보 공유의 양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각 방에서 모더레이터라고 불리우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멤버들이 이 대화들을 조율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요. 24시간 답변을 즉시 달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파이 챗봇을 이용한 AI가 도입이 된다면요, 상당수의 일처리가 수월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예로 파이의 커뮤니티 개발자의 렉스의 최근 X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면요, 파이 코어 팀은 아마도 파이 모더레이터들을 AI 지원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성형 AI의 주요 활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은 파이 코어 팀이 현재 극단적으로 인간 중재자의 모더레이터 자리를 모두 없애고 AI로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KYC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AI가 아무리 뛰어나게 학습을 하고 있고 성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 검증이 필요하다고 코어팀이 밝혀왔었습니다. 이번에 AI가 어느 정도 기술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또 AI가 대부분의 정보 처리나 질문에 답변을 해줄지는 몰라도 여전히 중요한 결정이나 상황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힘이 필요할 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파이 앱에 AI가 도입이 될 경우 서버의 과부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역시나 어떤 장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개발자들을 위한 챗봇은 상당히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고급 기술 문서나 네트워크 구조 등 코어팀의 심층적인 정보와 실시간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작년에는 파이 코어팀이 카타라라는 AI 챗봇을 제한적으로 개발자들에게 테스트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질문 응답을 해주고 코드 예시를 제공을 해주고 파이 SDK 연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파이 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전문적인 가이드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만약에 수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전용 AI 챗봇부터 먼저 도입을 해보는 것, 이것도 충분히 유효한 접근일 수도 있다는 것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요. 또는 파이 소셜 앱 중 하나인 커넥트 소셜을 보면요, AI를 활용을 해서 게시물을 요약을 하거나 번역하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코어팀 자체의 SNS이죠, 파이어사이드 포럼에도 AI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파이어사이드의 자동 번역 기능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자연어 번역 기능이 도입이 된다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파이어사이드에서 일부 정상적인 게시물이 인간 검증자들의 판단 오류로
잘못 삭제가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콘텐츠 검열 문제도 AI 기반으로 공정한 판단 보조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8일 파이투데이 때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옵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번에는 파이 프로젝트가 파이코어 팀이 외부 AI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출범했던 파이 벤처스 재단을 보면요, 최대 1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웹 3.0, D앱, 생태계 프로젝트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는 챗 GPT급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개발 비용을 보자면 단 500에서 600만 달러의 비용으로 개발을 시도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효율인데 저비용의 AI 프로젝트도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만약 이 정도의 개발 비용으로 어느 정도 부분 투자가 가능하다면 파이 재단이 직접 투자자로 나서서 생태계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6월 28일 파이투데이에서 코어팀이 AI 관련 어떤 발표를 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떤 컨셉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업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이 영상에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어떤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될지 기대를 해보고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이와 AI 만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